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소재, 장비, 부품주들의 상승 전환 가능성에 따라서요, 삼성전자 관련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강조해 드리고 있는 K 콘텐츠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38포인트 하락한 297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3000선이 다시 한번 하회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7.8포인트 하락한 992포인트로 마감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약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글로벌 증시는 나름대로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도 0.2% 상승했고, 중국 증시가 0.8% 상승했고, 대만 증시만 한 약보합의 0.3%. 그러면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1.29%나 큰 폭의 약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선물 세력들이, 그죠? 일단 그동안에 지난 10월 13일 이후 상방으로 봤던 포지션을 한번 다 정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성의 선물 세력들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텐데, 우리가 그래서 선물의 외국인들 매도라든지 매수, 그 방향성이 늘어나면서 미결제 약정이 같이 증가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세력들, 특히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매도가 있죠. 3,100억. 장중에 한 4천억대에서 5천억대 지속적인 매도를 했고, 또 미결제도 외국인들의 매도하는 그 물량만큼 지속적으로 미결제가 증가했죠. 자, 장 막판에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하면서 6,118계약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 자, 우리가 선물을 갖고 종합지수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미결제 약정을 잘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통 선물은요, 기본 베이스를 끌고 가면서 거의 당일 매매 기준을 많이 삼는다. 그래서 선물 쪽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건 순매도를 해주건 그것이 계속적인 장중의 증가 추세를 따라서 미결제도 같이 증가를 하다가 장 막판에 미결제가 다시 크게 감소하면서 마감이 되면은 오늘 주가 선물 내 주가 움직임의 방향성이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진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장 막판에 미결제가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감소를 안 하고 끝났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는 이 다음 날 선물 세력들이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미결제 약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주 많은 수준,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뭐 한 1조 원 가까이 뭐 7, 8천억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미결제도 돼서 뭐 10,000계약 가까이 되지 않았지만 또 6,000계약, 특히 장 막판에 미결제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아마 이 시장의 반전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토요일날 새벽에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0.2% 상승, 나스닥이 0.3% 상승하면서 또 한 번의 최고가 수준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런 판단해 보면요, 이 선물 세력들이 아침에 뺐다가 돌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플러스권을 유지를 시켜줬다가 다시 뭐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이 대밀렸다가 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은 그렇죠? 반전되는 신호가 선물 세력 쪽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면, 선물 쪽이 미결제는 쪽은 아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내일은 나오지 않으면은 추세는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조금 종합지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FOMC 회의죠. 11월 2일과 3일인데 이제 3일 지나면은, 그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11월 4일이겠죠. 목요일 날 정도서부터 영향을 미칠 텐데,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연준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하죠.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근데 이 1200억 달러 매달 푸는데 그거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에서 매월 한 15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1200억 달러니까 그래서 150억 빼면은 1050억 정도 달러를 채권 매입에 쓰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매월 줄어드는 채권 매입의 금액이 150억 달러가 아니라 뭐 200억이나 300억 달러씩 줄이겠다. 그러면 급격하게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영향은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이미 테이퍼링은 지난 7, 8월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안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뭐 금리 인상처럼요, 뭐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단순히 매입 규모 축소를 15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 빠르게 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영향을 미치겠지. 우리가 시장에 예상했던 150달러,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또 미친다 해도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 중후반에는 아마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크지도 않고 그리고 또 기간도 좀 짧은 기간 안에 좀 마무리될 수 있다. 자, 11월 들었어요.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상으로 작년 11월서부터 6월 말까지, 그죠? 8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지난 7월서부터 하락 반전됐죠. 8개월 상승하고 7월서부터 7, 8, 9, 10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러면 상승한 기간의 반 정도, 그죠? 4개월이니까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는 뭐 밑꼬리는 달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부분 보면 5개월째 음봉이 나온데도 아마 그 밑꼬리가 좀 긴 음봉일 거고 오히려 또 양봉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시장이 5개월 만에 양봉이 나오면 그동안에 이 중소형주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컸던 좀 대형주 쪽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 보시고 요거 아래 노란색 부분 뭐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좀 올라가면은 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아닌가 해서 또 매수해서 엇박자가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나기 좋은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도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파운드리 시장은 좀 크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등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했죠. 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 생산 능력을 오는 2026년까지 17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가 2017년 기준으로 1.8배 수준밖에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26년 앞으로 한 5년 동안에는 급속도로 투자를 크게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보다는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우리가 한 7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도 나름대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선방하는, 지난 목요일날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시장이 그 다음날 안 좋은데 주가 하락폭이 적다.
하방 경직.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종합지수는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한 약보합 정도고 코스피는 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고,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했던 유진테크도 플러스 나왔죠. FSD가 보합권 정도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상승 마감이고, 코미코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어요. 그리고 LOT 베쿰, 네페스, 월덱스는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크게 하락했는데도 나름대로 하방 경직 내지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있다. 시장이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 충분한 조정을 받고 상승 전환이 되지 않나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비메모리 쪽 삼성전자 투자 확대가 되면서 삼성 관련 종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유진테크, 그죠? 전공정 장비, 특히 이제 증착 장비 업체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그동안에 유진테크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로 향 매출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뭐 지금 가끔 나오는 전망기 보면 내년 정도 되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향 매출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에 222억이었던 유진테크 영업이익이 올해 900억 정도 보고, 내년에는 1,500억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본다. 요 전망은 미래에셋 증권사 건데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에서 유진테크,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클, 그죠? 이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회사인데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을 생산을 하는데, 이 극자외선용 펠리클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지금 EUV 쪽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 FSD, 동진세미캠, SNS텍이죠. 최근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SNS텍은 주가 흐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타 종목군도 움직임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바닥권에서 FSD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F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지분 참여도 한 회사예요. 그리고 LOT 베쿰은 진공 펌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42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352억, 내년에 529억, 그죠? 상당히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 보면 좀 탄력은 약해서 요 종목은 좀 올라오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한번 교체를 한번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페스, 그죠? 이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그죠? 이 신기술 양산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아마 내년서부터 가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전망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6억, 올해도 한 3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올 걸로 보죠. 근데 내년에 855,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 그러면은 네페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적자가 나올 걸로 지금 전망해요. 3분기 실적도. 그러한 부분이면은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네페스, 그죠? 이제부터 아마 3분기, 4분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엄청 턴 어라운드가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3분기 실적 발표할 쯤 돼서 네페스 우리가 하고, 자, 하나마이크론도 네페스처럼요 이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 실적이 510억, 980억, 1455억, 그죠? 하나마이크론 역사적 주가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 죠 강하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가격증이 보서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네페스 같은 패키징 업체 얘기하고, 그리고 부품 중에서는 월덱스, 그죠? 그리고 원익 QNC, 하나 머트리얼주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 월덱스라든지 원익 QNC, 하나 머트리얼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같이 보고, 또 세정 및 코팅 사업하는 코미코, 자, 코미코가 지난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 모습 보였죠. 세정 및 코팅 사업의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오스틴 지역의 생산 라인을 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오스틴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요번에 추가로 생산 시설을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죠. 그러면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삼성이 미국에 시설을 투자를 확대하면은 당연히 코미코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한 7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종목군들 특히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떴던 유진테크, 코미코,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군보다는 오히려 좀 금요일날 조정을 좀 쉬어갔던 종목군 뭐 월덱스라든지 그죠? 뭐 FST라든지 아니면 네페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오히려 조정을 하루 목요일날 뜨고 하루 조정 금요일날 받고 그리고 월요일날까지는 조정받으면 이틀 조정이면은 그죠? 그래서 조정권에 조금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란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이 5개월 만에 종합지수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대형주들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는 기아 그렇죠. 기아도 장막판에 밀려서 약 한 1% 정도 하락 마감했고 삼성전기는 지난 목요일 날 한 5% 8,000원 뜬 게 금요일 날 또 8,000원 마이너스가 나왔죠. 다시 원위치. 근데 삼성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게 시장 역량으로 보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해서 좀 지수가 또 글로벌 증시에서 낙폭이 심하게 됐지만은 11월 달에 조금 종합지수가 반전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은 대형주들 기아라든지 삼성전기 쪽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삼성전기 금요일날 마이너스 8,000원 목요일 뜬 거 다 반납했지만 바닥권이다 생각하시고 또 실적은 그만큼 좋아진다. 우리가 삼성전기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리고 또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대량 거래 한번 터지고 했을 때도 또 주가가 바로 못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갈 것 같다. 또 대량 거래에 비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파가 작다해서 좀 조정은 나올 거다. 좀 플러스권 금요일 나오면은 한 30% 정도 한번 팔아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뭐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그냥 뭐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뭐 못 파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저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시 올라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기아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가 요 두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 있다란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는 그죠? 지난 한 주,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쉬어간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좋은 얘기들도 조금, 뭐 종목별로도 나오고 하는데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특히 이 2차 전지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에 22%큰 폭의 상승이죠. 그래서, 1,100달러도 돌파가 됐어요. 특히 25일에는 12%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국내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뭐 LNF도 그렇고 요번에 LNF도 좋은 얘기 나왔었죠. 미국에 아마 공장을 짓는 것을 아마 진출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지만 그건 많이 떴기 때문이지 2차 전지가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보통 이제 침투율이라죠.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중국이 16, 유럽이 한 19% 된다 그래요. 미국이 한 5.7%고 세계적인 전체로 따지면은 올해가 한 8%, 작년에 4%니까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저는 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한 15에서 뭐 20% 정도 될 때까지는 아마 이 전기차 관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그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성장에서 시장이 그때까지 좀 반응이 나오지 않나. 단순히 지금은 많이 올라온 주가 영향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냥 최소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그리고 너무 시세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따라가고 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해요 지금. 근데 하지 마시고 당분간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본 물량만 끌고 가고 또 흐름이 다시 또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 아마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여기 보면요, 이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전망치 보면은 국내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차 전지가 이 설치 캐파 기준, 그러니까 시설 규모 면에서 작년에 한 26%에서 내년에 32%, 465 기가와트, 그리고 25년에는 36% 수준인 785 기가와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고, 음극재고, 동박이고, 전해질이고 다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은 일어나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전기차 침투율이 올 때까지는 성장 가능하다. 그죠? 단순히 많이 올려서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테슬라 주가 좋은 얘기 나누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기본 물량, 최소 물량만 끌고 가자는 말씀드리고, 자, K 콘텐츠죠. 드라마가 흥행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마이 네임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상당히 있고, 또 이 K-팝 쪽에서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되죠. 특히 이번 달 11월서부터는 이 BTS가 LA에서 한 4회 공연 열리는데 완전 매진이고, 또 암표 같은 경우가 가격이 무지 크게 비싸다 그러죠. 이러한 공연 재개, 또 앨범도 본격적으로 지금 발매가 시작이 되면서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게임즈도 새로운 시도를 담은 지금 신작들이 좀 출시가 되는데, 지금 펄 어비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미루, 그죠? 이 미루 4가 나왔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넷마블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면 넷마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K-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아까 말대로 이 게임주 중에서 펄 어비스하고 위메이드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의 신작들이 새로운 시도를 담은 그런 게임 신작이라 그러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그러한 기술을 접목한, 여기 보면은 위메이드 역시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NFT AI 유틸리티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신작의 흥행, 그죠? 근데 이것이 엔터죠. K-팝에서도죠. 하이브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아까 말씀 대체 불가능한 토크라는 NFT 기술을 이용한 이 아티스트들의 굿즈 제작,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도요, 이 기업 공개 자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K-팝 쪽에서는 하이브, 그죠? SM 계속적인 관심 받고, 자, K 드라마 쪽에서는 지금 이 지난주에 드라마 지리산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그 지리산 제작했던 A 스토리, 그죠? 그리고 공동 제작 나섰던 스튜디오 드래곤,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주 금요일날 1.9% 하락했는데, 다른 종목군들 J 콘텐트리가 2.9% 상승하고, 뉴가 3.3%, 위지익 스튜디오가 1.3%, 덱스터가 2.7%, 그리고 공동 제작에 나왔던 에이스토리도 0.1% 상승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만 1.9%다. 특히 이 K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는요, 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 플러스가 4일, 12일 날 국내 진출하죠. 그러한 부분들 재료는 계속 있고, 또 흥행 성공에 따라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마이네임, 이러한 게임에서 이제 제작 편수가 국내에서 증가를 할 거고, 또 제작하는 단가도 크게 상승하면서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 드라마 지리산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오히려 좀 빠지면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걱정할 필요는, 만약에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봤듯이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전환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이 중소형 종목군들 K 콘텐츠 관련 K-팝이라든지 드라마 게임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목요일날 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내가 주식 투자 돈을 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질 많이 간 종목에 그냥 내 재산을 다 넣으면고 그래서 크게 수익 나면 좋은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투자하면 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뭐 한 4개 종목에서 5개 종목.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K 콘텐츠, 뭐 K-팝이라든지 K 드라마, K 게임 중에서 뭐 한 종목 정도. 그리고 뭐 2차 전지 기본 물량으로 끌고 가고 아까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기나 기아 쪽에서 뭐 한 종목. 그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비중 조절만 좀 낮췄다 높였다 하면은 시장에서 수익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제 기타 관심주 5G 통신단지 바닥권이에요. 실적이 부진해서였다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서 HFR, KMW, RFHC,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폴더오펀 잘 팔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신지 부분을 담당하는 파인테크닉스, KG바텍 두 종목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서부터죠. 오늘 일요일인데요. 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10월 31일서부터 12일간 진행이 된다 그러죠. 197개 국가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되며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회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 메탄 석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 탄소 중립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두산 푸얼셀이나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또 수소 쪽의 비나텍 이러한 종목군들 이 회의가 오늘서부터 해서 아마 그 효과가 조금 시장에서 좀 이슈화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뭐 친환경 에너지, 두산 푸얼셀, 그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 뭐 레고캠 바이오칩, NK맥스 정도 한번 관심 가져서 뭐 요렇게 포트필로를 한 5종목 정도 짜고 비중 조절만 하면은 아마 시장에서 인기 있고 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좀 치고 간지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포트를 편입해서 비중 조절만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것이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문인데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